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치매에 관한 책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 치매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고요. 예방부터 돌봄까지 100세 시대 치매 수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치매일까? 우리 부모님이 치매라면? 이라는 표지에 글귀가 보이고요. 치매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 라는 글귀가 보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 있는 글귀는 그 책의 핵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중점을 맞춰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저자는 어머니의 치매로 인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머니의 치매가 낫지 않았지만 현재는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낸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자가 아마 치매에 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매는 가까운 가족이 빨리 눈치채고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합니다. 빨리라는 우리가 빨리 대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치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저 지나가 버리면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르신의 말이나 행동을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 대처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치매에는 그 치매와 조금 다른 노인성 가성 치매라고 나오거든요. 요거는 치매랑은 조금 다른 건데 설명을 잠깐 했더라고요. 간혹 치매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가성 치매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치매처럼 보이는 점이고 뇌의 정보가 저장은 되지만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 정보를 인식하거나 끄집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방금 들었거나 했던 일을 금세 까먹고 반복해서 말하기도 하고 반복해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드라마 같은 거를 보고 주변의 남편이나 자식에게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제대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표현을 잘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울증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치매 증상보다 우울증에 가까운 것이라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을 늘리면 이 집중력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치매랑은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치매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 힘들지만 가성치매는 다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치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걸리는 치매의 종류인데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있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혈관성 치매인데 이것은 뇌경색이나 뇌출혈로나 뇌 손상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치매를 말하는 것 같고요. 3번째는 전두축두엽 치매입니다. 전두축두엽 치매. 이렇게 3가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해서 잠깐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요리를 할 때 양 조절을 잘 못하게 되고 순서가 엉망이어서 일단 요리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분에게 지금 뭘 마시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 물을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요. 숫자 3을 써보세요 라고 말을 하면 자신의 이름을 쓰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식장애가 나타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점이 뇌 기능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억력 상실이라고 합니다. 기억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점점 기억력 외에 다른 인지 기능의 장애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감정이나 운동신경 관련해서 뇌세포가 모두 망가져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치매를 눈치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혈관성 치매인데요. 이것은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한 손상이 생겼을 때 오는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뇌 손상이 점점 누적되면 그 결과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정신 행동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잘 관리해서 초기에 이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 혈관성 치매는 남자분들에게 더 많이 일어나고 알츠하이머성은 여자분들에게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제가 이제 핵심 포인트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초기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 알아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초기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두축두엽 치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 그 치매 증상, 치매인지 모르고 지낼 때에 전두축두엽 치매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전두엽이나 측두엽의 기능이 저하로 퇴행성 치매의 일종인데요. 어느 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한두 단어 혹은 짧은 문장으로 말을 하니까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줄어들고 또 대화하는 능력도 이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화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도 떨어져서 성격이 괴팍해졌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상스러운 욕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행동도 스스럼 없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두축두엽 치매는 언어장애, 성격 변화, 감정 조절을 못하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다른 치매들보다 진행은 느리지만 나이 때문에 괴팍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두축두엽 치매가 많이 진행되면 기억력에도 크게 문제가 생기고 대소변 가리지 못하는 일 등 이 부분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전두축두엽 치매는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45에서 65세 다소 이르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치매가 빨리 초기에 발견이 되면 우리가 약으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치매 증상, 우리가 이제 어떨 때 치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치매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치매 증상 어떤 것이 있을까?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매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단서를 알 수 있을까라고 들여다보면 지금 남편이 TV를 켰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다가 굉장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네, 집 엄마가 보통 딸 집이나 아니면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집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 비밀번호를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똑같은 행동이 2번, 3번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결코 무심코 넘어가지 말라는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관에 다니시는 경우에 주변 분들이 몇 번 빠져서 반갑다고 인사를 나눌 때 그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은 내가 수업에 빠지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우겨댄다고 합니다. 이것이 치매 증상이 단서가 또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건데 옷차림이나 신발 그 외적인 부분인데요. 깔끔하게 보통 때는 화장도 하고 깔끔하게 다니시던 분이 옷도 흐름한 옷을 입고 다니고 신발도 다 뜯어진 신발을 신고 다닌다거나 이상 행동을 좀 하는 경우 눈치를 챌 수가 있고요. 5월이나 6월 계절에 맞지 않는 내복을 입고 다닌다거나 오리털 조끼를 고집해서 꼭 입어야겠다는 식으로 행동을 하신다면 또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비 관리
공과금 납부나 적금, 연금 같이 돈 관리가 엉망이 돼서 생활비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요리는 물론이고 요리를 한다 하더라도 음식 맛이 이상해서 음식을 아예 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요즘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보여야 하고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전화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집에 직접 방문을 해서 냉장고를 비롯해서 집안 곳곳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전화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채기가 쉽지가 않다고 해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도 나이가 들수록 개팍해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을 또 대화를 할 때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데요. 보통 이야기를 하다가 그거 있잖아 그거 뭐 거시기 두루뭉실하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 포크를 달라는 말을 뭐 딸 사과 먹게 숟가락 좀 줘 라던가 의외의 단어를 말을 한다거나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냥 뭐 웃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연세가 있으시다면 한 번쯤 치매 증상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서로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이런 미세한 것을 알아차리기가 쉽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 활동을 얼마나 잘 하는지도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밖에 나가질 않는다거나 종일 집에 혼자만 있는 경우에는 기억력 문제가 생겨서 모임에서 본인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어렴풋이 뭔가 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느낄 때 아예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도 치매 증상의 단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있다면 이런 이제 능력이 사라지는데 보통 이제 언어 능력, 언어의 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언어의 장애가 오고 진압력 장애가 오고요. 그리고 시공간 능력 장애, 이게 원래 저희 글씨체가 아닙니다. 저는 원래 정성 들여서 쓰고 있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게 아주 명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언어 장애가 나오고 진압력 장애, 시공간 능력 장애, 실행 능력 장애 이렇게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언어 능력 장애는 딸과 엄마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2층을 눌러줘라고 말을 하는 대신에 딸 12시 눌러야지 라고 아주 태연하게 말할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뭐 또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 번쯤 또 되짚어 볼 문제가 있다는 이런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할 때 문제가 생겨서 상대방의 말뜻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길게 말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언어 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압력 장애가 있는데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람을 제대로 구별을 못한다고 하네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그리고 주위의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는 경우이죠. 심하면 그 예전의 기억에서 멈춰져서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만 기억을 하고 자신이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들을 남편으로 착각해서 남편처럼 대하기도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런 것이 진압력 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공간 능력 장애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갑자기 집으로 가는 방향을 잊어버린다거나 환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화장실을 잘 찾을 수 없다거나 이런 능력의 장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 능력 장애가 나오는데요. 저자의 어머니는 공중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열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운동화 끈 묶는 것부터 해서 목욕탕에서 온수를 나오게 하려면 어느 쪽을 틀어야 되는지 뭐 이런 샤워기를 트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옷 입는 순서를 잊어버린다거나 앞뒤가 헷갈려서 뒤집어 입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실행 능력이 있더라고요. 컵을 씻어서 엎어야 되는데 바나나 우유를 마시고 컵을 그대로 엎어 놓는다거나 칫솔질, 양치질을 하고 칫솔을 씻지 않고 그대로 칫솔 거리에 걸어 놓는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 장애 증상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 치매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 권의 책을 읽었는데 대부분 비슷하긴 하지만 치매 증상, 이런 증상들이나 단서들을 알려준 데 대해서 이 책이 좀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치매 환자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치매가 걸렸다 하더라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면서 치매 상식이 이제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뒷부분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치매에 대해 생각을 하면 굉장히 생각조차 하기 싫은 병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치매는 어쩌면 또 벗어날 수 없는 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암은 이제 거의 정복이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치매만큼은 또 우리가 가장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마음이 급하게 주저리 책을 요약해 봤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만 접겠습니다. 치매 미리 예방하고 우리가 단서를 찾아서 부모님에게도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